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행사 진행을 맡은 민주평통연구협의회 부회장 그리고 유럽, 중동, 아프리카 공공외교위원장 자리를 맡은 최은정입니다. 영국 거주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되고요. 5년 전에 우연히 탈북민 한 분을 만났고 그 만남이 결국에는 책 한 권으로 이어져서 2년 전에 프랑스어로 출판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 7월에 한국어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책이 계기가 되어 저는 민주평통위원이 되었고요. 지난 11월 달 첫 평화 포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남북 평화 포럼을 진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행사는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또 민주평통 영국협의회 공동 주최로 진행되는데요. 민주평통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회의 김전배 부의장님, 영국협의회 장도순 회장님, 장태진 수석부회장님,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김건 대사님, 그리고 이승신 공사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쁜 감사의 말씀부터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이 대화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민주평통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탈북민들 또 남한 분들 모시고 서로 마음을 열고 진정한 대화를 가져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 어려운 자리를 마련하기까지 지난 2개월간 동안 수고해 주신 이벤트팀 자문위원님들, 자원봉사로 동시통역 작업을 하고 계시는 미나 그리고 박소은님, 그리고 오늘 자리 같이 해주시는 모든 자문위원님들과 줌을 통해 참가해 주시는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사전 예사항으로 오늘 저희 행사는 평화 공공 외교를 한다는 의미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공 외교의 기본 컨셉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 간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외교와는 달리 외국 대중에게 다가가서 감동을 주고 세계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나라로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인데요. 오늘 남북 여성들이 한국의 평화를 가속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이슈 또한 신분과 관련된 질문 등은 오늘 이 포럼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첫 번째로 김건 대사님이 개회사를 해주시고 줌으로 김전배 부회장님이 축사가 있으시겠고 이어서 토론과 질의응답, 마지막으로 영국협의회 장도순 회장님이 총평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김건 대사님 개회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영대사 김건입니다. 오늘 이렇게 평화포럼에 자리해 주셔서 환영합니다. 오늘 특히 패널과 진행자로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영국에는 북한 지역에서 오신 동포분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그 동포들과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서 남과 북한 출신 여성분들의 진솔한 얘기를 통해서 이 한반도 평화 과정을 앞당길 방안에 대해서 좋은 논의가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에
캐나다에 공포 조형사가 있는데 거기 하면서 재밌는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한국에서는 공무원을 뽑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고용할 때도 그렇고 다 시험을 봅니다. 제가 그 설명을 캐나다 분들한테 드렸더니 캐나다 분들이 저야 캐나다는 공무원도 시험을 보지 않고 뽑습니다. 캐나다 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우리가 망고의 진리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일 잘한다는 거 아니라는 건데 왜 한국 사람들은 시험을 봐서 하는 거냐, 자기들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설명하는데 참 애를 먹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그 사고 방식이 다르다고 할까요? 영어로 하면 perspective나 way of thinking이 다르면 정말 서로를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해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남북 한도 분단이 오래되면서 그 비슷한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에 근무할 때 북한 외교관 분들을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그때가 이제 우리 당시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셨을 때였습니다. 저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탄핵이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탄핵은 이런 겁니다. 우리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 외교관 분이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거는 제가 연합뉴스에서 다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북한 외교관들도 연합뉴스를 보는구나, 그때 처음 알게 됐고, 또 하나 그러시면서 묻는 게 그거는 제가 이미 아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지도자를 탄핵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남북 분단이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 그 사고 방식 이런 것도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저하고 저희 작은 아들하고 사고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제 아들이 저랑 똑같이 생각할 줄 알고 얘기하다가 여러 가지 장애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제일 먼저 이해, 상대방의 사고 방식, 사고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아마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걸 통해서도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행사를 계기로 해서 영국 내 우리 동포 사회가 화합하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에도 우리 그 동포 사회가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행사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줌으로 오만에서 조인하신 김전배 부의장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2분 뒤에요. 그러면 일단 여기 패널 멤버들 소개부터 시작할게요. 저희 왼쪽에 계시는 박미소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에 두 자녀와 남편을 데리고 여기 영국에서 지금 8년째 거주하고 있는 박미소라고 하고요. 지금은 재영 탈북민협회 홍보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뜻깊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또 이 행사를 지켜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이미라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2008년에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잠시 살다가 2011년에 영국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만체스터에 아주 정착을 잘하고 사는 이미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는 신문경 분과장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기 민주평통 영국협의회 탈북자 교류 분과장을 맡고 있는 신문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13년 전에 영국에 왔고요.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이 남북에 대한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들의 계기는 처음에 제가 박사 연구를 하면서 북한과 남한의 1950년대 이후에 언어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공부하게 되면서 많은 탈북민들을 서울, 뉴몰든 그리고 글라스고 그다음에 여러 지역에서 만나게 되면서 그분들과 많은 교류를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리치몬드 대학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제공해 주신 모든 민주평통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대사관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에 계시는 이미선 위원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20기 민주평화통일 영국협의회에 처음으로 조인한 새내기 자문위원 이미선입니다. 저는 영국에 23년째 거주하고 있고요. 5년은 뉴몰든에서 그리고 나머지 18년은 윈블던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잉글리시 하우스 윈블던이라는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로라 소모기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Can I ask you to introduce yourself? Yes. Thank you, June. Thank you so much for the invitation. I'm really thrilled to be here. My name is Laura Somogi. I am originally from Brazil, but I've been living in the UK in London for the last 16 years. I work on different organizations, one which is a private foundation working on different areas to advance women's rights. And I work directly on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And I also sit on 2 different boards of organizations also progressing women's rights, one in the UK called Latin American Women's Rights Service, and one in the States called HOLABAC. My family history is also of refugees from Europe to Latin America. And I'm a migrant here. So I think people's movement is part of probably everybody's lives, or many people's lives. And with the work I've been doing over the years, I've learned that a lot of the experiences that are quite unique and individual, and talking a lot about women's experiences of trauma and violence, are very universal. So I think sometimes we don't realize that what we feel is quite unique to ourselves, which is unique, it's also universal. And I hope I'll be able to share a bit more about that with you today. So thank you so much for the invitation. It's an honor to be here. Thank you. 김전배 부회장님 축사 준비되셨나요? 1분 더요. 그러면은 오늘 그 주제인 남북 여성들이 한국의 평화를 가속시킬 수 있나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도중에라도 부회장님 들어오실 수 있으면은 저한테 사인해 주십시오. 박미서 부장님. 네. 리버풀에 거주 중이시고요. 네. 이렇게 런던에서 뵐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여의치 않으셨을 텐데 정말 먼 길을 오시니까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전까지만 해도 북한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의존을 하며 생활을 했지만 고난의 행군을 시작으로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더 활발해지고 암시장도 많이 발달하고 시장 활동들은 주로 여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직까지 북한에서는 남성이 가장 역할을 하지만 여성들이 사업하러 중국으로 넘어가고 선택의 여지 없이 인신매매로도 가기도 하고
바깥 세상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런 여성들이 점점 더 가정 내 위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북한 내에서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은 여성들이 달려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부장님은 탈북 후 8년 전에 영국에 정착을 하셨고 어려움을 다 극복하시고 지금은 리버풀에서 남편하고 자녀 두 분들과 함께 자리를 잡으셨는데요. 북한에 계실 때는 평양 여군으로 7년간 여군 생활을 하셨어요. 여군으로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가 가장 궁금하고요. 또 북한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저도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돼서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하고 비장한 각오로 런던까지 왔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제 군인 생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만나는 분들마다 북한에서 여군 생활을 7년을 했다고 하면 7년씩이나 놀래요. 그래서 맞다고. 근데 왜 그렇게 힘든데 군대를 가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 제가 80년대 말쯤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 시기만 해도 여성들이 군대를 가는 것을 엄청 선호하고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여성 군인들이. 그만큼 이거는 의무 입대가 아니고 자원 입대인데 거의 300대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성이 군대 가는 것이 그 정도로 집안에 뭐 이렇게 다 걸리면 안 되고 일단은 모든 것이 확실해야 가고 또 백도 있어야 되고 뭐 돈도 좀 있어야 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가긴 가는데 어떻게 해서 제가 군대를 가게 됐는데요. 운이 좋으면 간호사나 무전수나 교환수나 뭐 예술선전대 이런 부대에 배치되지만 그나마 어찌 군대 갔어도 이제 운이 없으면 고사총 부대나 고사포 부대나 방사포 부대 이런 데 배치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 배치된 여성들은 생활은 정말 상상을 가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받아야 될 그 권리와 누려야 될 이런 혜택들은 전혀 다 무시된 채 그냥 전쟁 수단으로 길러지는다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좋으실 것입니다. 저는 예술 선전대 부분에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빼기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학교 때 그 성악하고 화술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한 가지 좀 잘하는 이런 특기만 있으면 좀 살기가 좀 편해요. 그런데 가면 그러다 보니까 저도 1년은 고사 14.5mm 고사총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있으면서 손등이 다 터갈라지면서 별난 고생을 다 하면서 있다가 이제 1년 후에 선전대로 발탁이 돼서 갔는데요. 제가 지금 군 생활의 그 경험을 다 이야기하려면 밤을 지새도 다 못하지만 지금 오늘 행사가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지금 다 못해서 속상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7년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경험을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그 김일성이 사망해서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 김정일이 이런 방침을 내렸어요. 군부내에. 지금 우리 수령님께서 돌아가셔서 우리나라의 뉴스를 전 세계가 보고 있다. 전 세계 초점이 우리나라를 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 수령님이 돌아가시니까 우리 민들이 슬퍼해야 되지 않냐. 이 슬퍼하는 모습을 전 세계가 봐야 하는데 여성들이 감정도 많고 눈물도 풍부하니까 여성들로 조문단을 꾸려라 이런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육해공군의 각 부대마다 여성들을 그것도 또 세계가 보니까 좀 인물, 키, 체격 이게 되는 사람들로 몇 명씩 뽑아서 이제 조문단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제가 포함이 돼서 김일성 그 주석궁전에 가서 김일성 시신을 직접 눈으로 본 경험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가서 봤는데 그때는 아주 그 땅에 몸을 담고 있던 시기였으니까 아주 저는 어깨에 힘주고 아주 그 영광스럽게 생각했었죠. 근데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역시 북한도 수뇌부는
여성들이 감정이 많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으로서 우대를 안 해주고 정작 그 국가에서 무슨 행사 중요한 거 있을 때는 여성들을 그런 정치 수단으로 나팔수로 이제 앞에 내셔는구나. 이것을 지금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새삼스럽게 그랬었구나 하고 제가 느꼈거든요. 여러분들도 제 생각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군 생활의 경험은 지금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또 아까 부회장님께서 북한이 여성 역할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여성의 역할을 말씀드리자면 그 고난의 행군이라면 여러분들 이전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김일성이 사전과 후로 나뉘는데요.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는데 그 전에는요. 아주 북한 사회 전체 전반적인 분위기가 남성들이 아주 가부장적이고 남성들이 모든 경제 이런 것도 집안을 먹여 살리는 것도 남성들이 손에 달려 있었고요. 여성들은 거의 남성한테 우존하고 그저 남편이 집에 와서 가정폭력이나 폭언을 해도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런 풍토가 자리 잡고 있던 그런 분위기였고요. 이제 고난행군이 시작되면서 이제 여성들이 위치와 역할이 확 바뀌었어요. 국가 시스템이 다 마비되고 정상적으로 주던 이런 배급, 월급 이런 게 다 안 주다 보니까 뭐 남성들이 절자를 이룬 거예요. 직장은 그래도 무조건 출근을 해야 되고 출근해서 출근 도장을 찍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또 강제 뭐 노동 이런 데 보내고 감옥에 보내고 하니까 남편들은 계속 직장을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것은 오로지 여자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이제 생활 전선이 그 고난의 행군 때 생활 전선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오죽하면 전선이라는 말을 붙였겠습니까? 생활 전선이 뛰어든 거죠. 산으로 밭으로 그냥 먹을 것이 있다는 곳이면 그냥 어디든 달려가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남한에서랑 영국에서랑은 오늘 무엇을 먹고 메뉴를 고르는 게 고민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북한은 오늘은 또 어떻게 해서 배를 채울까?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까? 이런 게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든 걸 감내하는 게 여성들이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참 북한 여성들 참 힘들고 치열하고 그런 생활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김전배 부회장님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들리십니까? 들리세요? 네. 네, 들립니다. LA도 잘 들립니다. 네, 먼저 죄송합니다. 다른 여기가 차가 밀려가지고 제가 준비를 미리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통 유중화 지역 부의장 김전배 인사드립니다. 영국협의회 출범식이 2주가 지났는데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북한 동포가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행사가 이렇게 마련되었습니다. 꿋꿋하게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신 영국협의회 장도순 회장님, 장태진 간사, 최은정 유중화 지역의 공공예고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협의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남북한의 여성이 교류를 시작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 1991년 11월에 오늘처럼 남과 북의 여성이 서울에서 모여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한 민간 교류였습니다. 남북한 민간 교류 협력의 역사는 남북한 여성 교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남북 관계가 얼어붙고 코로나로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전환된 이 시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머나먼 영국 땅에서 남북의 동포 여성들이 어렵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만남 자체가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꿋꿋한 실천이며 민주평통이 주축이 되는 공공외교의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함께 지원해 주신 주 영국 대사관 김건 대사님을 비롯한 제 공간 관계자분들께도 민주평통 유중화 지역 650여 위원을 대표하여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한 동포 여성의 평화 담론에 참여해 주신 동포 여러분들과 패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평화를 실천하는 주체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성 동포들의 의미 있는 담론이 분단 70년간 흑백 논리가 우선되었던 질곡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통찰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8세기 중반 산업혁명의 불길이 이곳 영국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를 문명의 세계로 도약시켰듯 오늘 우리가 나눌 평화의 담론이 남과 북의 반목과 몰이해를 청산하고 우리 한민족의 정신인 홍익인간 정신이 실현되는 품격 있는 한반도, 평화를 사랑하는 한반도를 향한 평화와 통일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어느 역사학자는 우리 역사는 기적의 역사라고 하고 고 함석은 선생께서는 고난의 역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 겨울이 가면 다시 봄이 찾아오는 것이 세상의 섭리이듯 고난을 견디어낸 민족에게는 반드시 그 반대되는 축복의 역사가 도래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미중의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낙심하기보다는 우리 한반도에 분명 뭔가 변화의 큰 물결이 다가오는 희망을 느낍니다. 여의주를 품은 용의 태몽을 꾸는 것 같은 기분 좋은 조짐뿐 아니라 실제로 한국을 향한 주위의 찬사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희망을 가지고 담론을 통해 평화를 모셔가고 종전선언 지지 등 실천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걸음마를 시작한다면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만국활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구할 계책이라는 뜻입니다. 혼돈의 팬데믹에서 세계를 구할 지혜가 한반도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평통자문위원들께서 한 걸음 앞서 고민하고 동포 사회가 협력 상생한다면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깨를 쭉 펴고 자긍심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천의 길을 활기차게 걸어갑시다. 주 영국 대사관과 민주평통 영국협의회가 주관하고 남북한 동포 여성의 평화 담론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위원님들과 남과 북의 동포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다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먼 오만에서까지 이렇게 줌으로 참석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미라님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제가 아까 박미소님이 하신 이야기를 요약을 좀 해볼게요. 네, 여성을 전쟁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짚고 넘어갈 부분인 것 같아요. 군인 정신으로는 남녀가 공동하고 무거운 것도 들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도 다 똑같이 하면서 반면에 여성이 감수성이 많다 해서 외국 언론한테 눈물 흘리는 보수 보이기 위하여 여성들로만 구성된 행렬단을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언제는 남녀 구별 없이 군인 정신으로 싸우라 하고 언제는 감수성이 많으니 앞줄 서서 눈물 많이 흘리라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여성의 강인함은 여기에다가 쓰고 또 여성의 감수성은 여기다가 쓰고 정치적인 수단으로. 네, 그러니까 마치 무슨 뭐 로봇의 다양한 기능을 갖고 노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잠시 후에 로라 서머가님이 뭐 언급하시겠지만은 이 여성을 전쟁 수단으로 이렇게 이용한다는 것 이 자체가 저는 너무 아픈 사실이라는 게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그럼 이번에 이미라님의 말씀을 들어보겠는데요. 이렇게 얼굴 뵈어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요. 이미라님은 2008년에 탈북하시고 네. 중국에서 거주하시다가 2011년에 영국 맨체스터 정착하셨는데요. 맨체스터에서는 그 남한 사람 탈북민 통틀어서 몇 분 안 계시고 아주 사이좋게들 지내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맨체스터에서 공존에 대해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좀 전에 박미서님께도 여쭙는데 그 북한 사회에서 여성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2008년도에 탈북해서 이제 중국에서 살 때 20살다 지내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영국에 11년도에 처음 이제 10월달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태 처음 보는 얼굴이고 외국인은 처음 봤고 북한에서는 또 외국인은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아 이걸 어떻게 살지 과연 내가 이제 여기서 정착을 해서 정말로 이제 들어올 때 소녀딸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얘를 과연 이 나라에서 키우면서 정말 이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렵더라고요. 참 막막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참 이제 이게 바로 이게 나라 이룬 소름에 막 안겨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튿날 아침에 이제 저녁편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튿날 아침에 이렇게 문 열고 밖에 나갔는데 옆집 사람이 하이 하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이러면 날 아는 사람도 아닌데 외국인이고 그때 버스를 탔어요. 이민국에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하이 이렇게 여기 앉으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왜 이상하지.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과연 이게 북한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럴 때 이게 문명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이게 도덕적인 이건가 이렇다고 보면 내가 이 나라에서 정착을 못해 할 일이 없겠구나 하는 마음이 갑자기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이 맨체스터에 한인교회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인교회를 열심히 찾았어요. 그래서 찾으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라는 그런 뜻에서 예담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너무 젊으신 40대 분인데 정말로 너무 뜨겁게 포옹해주고 막 장동을 두드려주고 하니까 이제 이제 뭐 외국 사람 얼굴을 떠나서 이렇게 또 같은 동포며 목사님 품에 안기니까 너무 막 한시름이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날이 이제 일요일이었어요. 이제 교회 분들하고 맞아서 이제 얘기도 하고 예배가 끝나면 또 꼭 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북한에서 온 분이랑 목사님이 소개를 했어요. 근데 누군가 어깨를 부르더라고요. 북한에서 왔다는데 왜 우리가 똑같이 생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제 어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북한 사람 이마에 뿔나고 머리에 뿔난 거 아니야? 귀에도 이게 양짝에 뿔났다는데 왜 틀려? 왜 우리하고 똑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저도 또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남조선 사람들은 이게 미국 놈들과 한 짝이기 때문에 이런 고맙고 고맙하고 막 이제 물대포를 맞으면 이렇게 시위하는 그런 그다음에 가난하고 불쌍해서 치마를 신치로 이렇게 기워 입고 이런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이 박미서 씨하고 저하고 틀린 점이 있어요. 저는 52년서 출신이라 이제 김일성 시대에 살았고 많이. 근데 여기서는 이제 미소 씨는 이제 김정일 시대에 살아가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는데 두 사람은 또 왜 나가 똑같이 말이 왜 똑같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앉아서 주로 이제 서로 이게 얼마나 서로 희한해요. 이게 서로 처음 보는 얼굴에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해서 이게 말이 오고 가는 과정에 듣건데 당신들도 이제 고향을 한국을 떠나오지 20년이 넘고 30년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순간에 저도 이 북한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게 서로 이야기를 하며 교감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엄청 빨리 통하고 서로 이게 가까워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집에 와서 생각을 했어요. 이제 더 가까워지고 더 친해지고 싶고 더 이렇게 그 한국 분들에 대해서 알아야만 저는 여기서 영어도 모르니까 이게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가까워지자면 일단 북한 음식 많이 해놓고 김치도 해놓고 만두도 해놓고 북한 만두 퍼요. 순대 드시라고 푸고 그런 걸 해놓고 이제 서로 이렇게 드시려고 오라고 하면 애들 데리고 왔는데 자기네 기대에 무슨 어떤 걸 했길래 했는데 이제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한국을 떠나온 지 너무 오래기 때문에 김치가 그리웠대요. 그래서 김치도 막 해서 많이 퍼주고 이러니까 또 그 교회분들이 집집마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식사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엄청 정말로 이제 교회 안에서 너무 친하게 지내고 거리감이 없어요. 지금도 어디 가게 되면 잘 갔다 오라고 뭐 소돈도 막 대주고 그런 심정으로 막 대주고 하니까 명절 같은데 추석 같은데 설날 같은데 이제 솔직히 이제 그리움이 있어요. 북한에 대한 가고 싶은 마음이 어쩌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 보고 당신들은 그래도 한국에 1년에 한두 번씩은 고향에 갔다 오지 않냐. 우리는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신들을 보므로써 고향에 가고 싶은 위안을 얻는다. 너무 포옹하고 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따뜻한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는 과정에 지금까지 사는 과정은 크게 거리감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너무 친척하고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외국에 와서 그런 분들을 만나서 친숙하게 또 같은 동포를 만나서 산다는 게 참 이게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회장님 이게 두 번째 질문에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제 제가 시집을 빨리 갔어요. 20살에 하다 나니까 이제 가정주부로서의 경험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가정주부들은 무슨 여성 역할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여자라는 엄마라는 이런 역할이 따로 없이 그냥 남편이 와서 뭐 맛이 없으면 뭐 밥상을 뒤집어 엎어도 그만 할 수 없이 다시 또 만들어서 챙겨줘야 되고 자식들이 뭐가 어떻게 하면 또 그거를 막 해줘야 되고 하여튼 정신이 없는 생활을 해요. 가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이게 엄마로서 여자로서 아니면 하물며 이게 남편이 자꾸 폭력하고 때리고 뭘 막하지 않아서 이렇게 조금만 잘못 봐도 때리는 거고 이거 돈 못하겠다 해도 없어서 못했다 해도 때릴 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남편하고 지금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는 안 살 수가 없어요. 북한이 이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모들하고 얘기를 하면 죽으나 사나 그 문턱에서 죽고 그 남편 앞에서 죽어야 되고 그 시집에서 살아야 된다 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기 친정엄마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이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게 법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과 뭐 여자는 이래서 이랬는데 왜 정치인은 하면 이렇게 해서 이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엉당한 걸로 살았고 그 대신에 이제 학교를 갓 졸업한 여성들 아가씨들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북한이 구원이 있어요. 뭐 세상에 부름없어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 가고 싶은 나라로 가고 이 세상의 여성들 사람은 북한처럼 잘 사는 사람이 없고 북한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상에 부름없어라는 노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만큼 잘 사는 나라에 이제 교육을 받을 때 남도서는 막 흰실 치마를 끼고 입었다니까 이 이상 더 잘 사는 나라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졸업한 학생들이 정작에 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능력에 맞는 취업을 한다든가 자기 뭐 대학을 한다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농장원이면 나는 아마 능력이 있어도 농장원이 되어야 하고 우리 부모가 철도면 나는 철도를 들어가야 되고 아빠가 사회생활이면 사회를 가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는 이 웅당한 이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가 하지만 이게 지금 여기를 떠나서 학교를 졸업하면 집단 진출이 있어요. 농장도 집단 진출, 탄광도 집단 진출, 돌격대도 가야 되고.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힘든 부문이지만 아가씨들은 돌격대를 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군대를 내놓고 나온 자리가 돌격대예요. 돌격대를 가면 이제 이제 당원이 되는 길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돌격대로 가면 이제 박미선 씨 얘기한 것처럼 나는 노동도구일 뿐이지 여자이기 때문에 뭐 조금씩 봐준다. 당신은 이게 무거우니까 남자 들어도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제 여성의 역할이 내가 살아서 이게 거기까지는 역할이
지금 이 사회를 이 삼국을 거쳐면서 여성들 흐름을 볼 때 북한 사회는 여성의 역할이 전혀 없이 그냥 집안을 돌보는 노동하고요. 사회에 나가서 남성과 똑같이 일해야 되는 노동도구일 뿐이었다. 저는 드릴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많은 말씀들을 잘 해주셔서 제가 이어가기가 힘든데요. 일단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맨체스터에 도착해가지고 그 고향의 그리움 또 음식을 통해서 가까워지셨고요. 그리고 이 고향의 그리움에서 오는 이 감정을 아는 사람과 공유를 하면 아주 그 강한 유대감이 형성이 되고 가까워지게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 되었었다는 그런 이야기 들려주셨고요. 제가 생각해도 영국에서는 그 남한 사람이나 탈북민이가 이제 모두 고향에서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그런 그 감정들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뭐 너무 가슴 아픈 그 가정 폭력이라든지 뭐 남편이 상을 엎어버린다든지 뭐 이혼이 불가능하다든지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다시 말하기로 하고요.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 북한 여성에 대한 질문을 좀 더 이어서 드리고 싶거든요. 대단한 생활력의 용맹함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럴 정도의 그 강인함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면요, 북한 출신 탈북민 여성 어디서 힘을 그렇게 얻으시나요? 박미선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정말 너무 궁금해요. 특히 남한 출신 분들이 우리 북한 여성들 볼 때 생활력이 강하고 되게 세 보이고 말투도 아주 공격적이고 아주 북한 여성들은 뭔가 용맹하고 막 아무튼 뭐 한마디를 표현 못하겠는데 아무튼 세다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인정은 하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쓰라래요. 그렇게밖에 타인에게 비춰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밖에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북한 여성이라고 왜 이게 다른 세계 각국 여성들처럼 나긋나긋하고 여자하고 뭐 이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그런 사회 악조건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목숨을 내놓고 내 목숨이 진짜 가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또 고난의 행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지나던 이웃들이 굶어 죽어 넘어가요. 굶어 죽어서 자고 일어났더니 저 집에 누구니 굶어 죽었대. 그리고 내 자식이 내 눈앞에서 배고파서 굶주려서 죽었어요. 이걸 봤을 때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눈이 완전 뒤집어지죠. 그리고 멀쩡하던 남편이 진짜 굶어 죽고, 그리고 내가 좀 식량을 구해오마 하고 집을 나갔던 뭐 집안의 딸이든 남편이든 소식이 없어요. 어떻게 됐는 시스템이 이게 누가 어디가 죽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대량 탈북이 시작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내 가족만은 굶어 죽으면 안 된다. 내 가족만은 살려야 된다. 아직 이런 정신이 이런 일념하에 진짜 풀밭에 가서 남이 다 캐간 감자밭에 가서 이삭주의도 하고 봄에 풀이 돋기 시작하잖아요. 풀을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풀 먼저 버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풀이라도 뜯어서 가서 이제 양식 이게 가루하고 섞어서 자식들 먹이면 그날은 자식들이 물배라도 채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머니는 굶더라도 자식이 배불러 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그러는 이제 치열한 그런 속에서 살다 보니 여성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시장에 나가서 뭐 좀 특이한 약간 뭐 다른 어떤 남성분들은 무역도 하고 막 꼴통품 장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여성들이 가정을 다 이렇게 먹여 살리고 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그 평균 수치를 보면 여성들이 더 많아요, 남성들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대량 탈북이 시작이 됐고 이 여성들이 또 탈북하는 과정에서 그냥 곱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타국에 갔잖아요. 중국에서는 북한 출신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라고 발각되는 즉시 다시 북송해버려요. 저도 그런 사례에 걸려서 2번이나 다시 북송됐던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 오신 탈북민 한 분 한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사연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별난 다 진짜 가슴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든 내가 살고 내 가족을 살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혼자 탈북해서 가족이 다 움직여서 통째로 이렇게 북송되기보다는 내 혼자 목숨을 바쳐서 내가 살면 좋고 잡히면 방법이 없고 내가 정착한다면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지. 그때는 뭐 이렇게 타국에 다른 나라에 갈 생각으로 탈북한 거 아니었어요. 북한에서 내 나라를 지키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돈 벌 수 있는 루트가 이제 중국에 가서 뭐 이러면 한다더라 해서 탈북한 것이지 최초에 탈북하는 분들 나라를 중지려고 탈북하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국가에서는 그걸 알아줍니까? 국가를 배신하고 갔다는 이유로 북송돼서 체포되면 고문과 구타와 강제 수용소에 보내고 감옥에 보내고 거기서 이제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갇힌 생활을 다른 나라의 뉴스나 이런 걸 못 보고 오직 내 나라의 방송만 보던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세계가 발전하고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그나마 있어서 다시 돌아갔는데 외국에 다른 나라를 갔다는 이유로 처벌하고 때리고 구타하고 하니까 거기서 반발심이 안 생깁니까? 아 이게 내가 진짜 몸 바쳐 진짜 그랬던 내 나라가 아니구나.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구나 해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이제 다 해외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원치 않는 인신매매 이제 브로커들한테 걸려서 원치 않는 결혼식도 하게 되고 원치 않는 아이도 낳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틀어 볼 때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여기 왔을 때 우리 얼굴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걷겠어요. 당연히 강인하고 막 투지력이 넘치고 우지가 넘치고 이러죠. 그래서 저희끼리 하는 말이 야, 정말 우리 북한 사람들은 옷 하나 안 걸치고 달꼭대기 올려놔도 살아남을 거야. 저희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 우리한테 닥친다고 해도 진짜 이겨낼 자신이 있고 어찌 보면 이런 북한 여성들하고 우리 이렇게 지식을 많이 갖추신 우리 남한 여성분들이 힘을 합치면 평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오늘 토론 여기서 끝내도 되겠네요. 그 자기 운명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지킨다. 이 신념 하나로 북한에서 그 많은 힘든 일을 다 극복해 오시고 가족들 살려서 아이들 다 챙기시고 어떻게 보면 그 주체 사상 세대 덕분에 이 완벽한 방어를 하고 생활을 해오셨거든요. 지금도 그러시지만은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속으로는 다 여르시잖아요.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예. 그렇죠? 예. 속으로는 이렇게 다 여리신데 그 인류라는 게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돕는 곳이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이 따뜻함 같은 거를 느낄 수 있고 또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우리 오늘 이렇게 얼굴 마주 보고 대화하자는 이해도 바로 그거거든요. 따뜻함을 조금이라도 느끼자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예, 그 코로나를 막론하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여쭙고 싶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속에는 여리신 분들이 그 방패를 깔고 이렇게 지내시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 겉으로 보시기에는 정말 강인하고 세 보이지만 진짜 이 가슴에는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나 북한에서 겪었던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것을 누군가가 손잡아서 이걸 끄집어 내준다면 한없이 무너지고 여린 여자 맞아요. 북한 여성들이 그래요. 아무리 강한 척을 해도. 그리고 저희가 못 사는 게 덜 발전된 나라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남한 분들을 봤을 때 우리를 깔볼까 봐, 우리를 좀 무시할까 봐 뭔가 벽을 세우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우습게 안 보이고 싶어서. 그렇지만 마음을 털고 대화를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여릴 거예요. 정도 많아요. 예, 정도 엄청 많고 마음이 여리답니다. 너무 그렇게 아주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네요. 네. 그러면 이미라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그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고통스러운 그 탈북을 하셨는데 그 힘은 어디서 났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지금 박미서 씨가 너무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주다시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다른 말들은 다 참가하고 제가 지금 이게 70이에요 나이가. 70년 동안 살아온 스토리는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제가 이제 여성들이 왜 이런 강인한 힘을 얻는가, 어디서 얻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 사람 간단한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딸 셋 아들이 하나예요, 막내. 근데 이제 큰 딸은 이게 시집을 가서 가정 생활을 했었고 저희 남편이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45살, 나는 43세 가면서 이제 자식 넷을 나한테 남겨놓고 갔는데 3년 동안 그렇게 가정에 있는 걸 다 팔아먹고도 마지막에는 이제 굶어 죽을 형편에 처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둘째 딸하고 셋째 딸의 친구들이 중국에 가서 이제 한 달씩 일하고 오면 돈을 많이 가져와서 가만 쌀도 싸먹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통해 가지고 중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한 달만 돈을 벌어 가지고 올 거니까 엄마 기다려라 하면서 이제 한 촛돌이 지난 아기를 나한테 남겨놓고 중국으로 갔어요. 한 달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딸들을 데리고 갔던 그 여자가 잡혀서 북한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여자 입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딸들이 인신매매를 당했다. 그래서 어디 간지 모르겠다. 아무튼 중국의 왕청이라는 데까지 간 것까지는 안다. 이제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북한에서는 저한테 감신 거예요. 보위부에서. 왜냐하면 나라를 배신하고 보낸 그 딸을 불신한 나라를 배신해서 중국으로 보낸 이게 불신한 가족이고 엄마이기 때문에 계속 감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마당도 나가지 못하고 그냥 이 집안 안에 있어야 되고 동네에서 사람들 그냥 한 명씩 와서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러다 나 굶어 죽겠네. 그래서 집에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두만강을 건너서 이제 딸을 찾아갈 결심을 했거든요. 근데 그 군대를 띄워야만 이렇게 경비대를 한테 돈을 줘야만 그 순간에 그 어느 순간에 넘어가라 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거를 다 팔아서 돈을 얼마가 마련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줬는데 가는 게 문제거든요. 아들하고 나하고 간다면 우리 아들 그때 19살이었어요. 이제 아들하고 나하고만 간다면 갔다가 다시 뭘 벌어가지고 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와서 나머지를 지불하지 못한 돈을 너한테 다 줄게 이렇게 하고 갔다 올 수 있지만 근데 애기가 문제잖아요. 애기를 데려간다는 자체는 넌 갔다 안 오려고 도망치는구나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애기는 어떻게 데려갈까 어떻게 뭐 어디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한 게 이제 장마당에 나가 생명태를 한 마리 싸서 이렇게 배로 칼로 갈라가지고 이제 배낭에다 막 문댔어요. 이렇게 문대면 벌써 비린내가 계속 나잖아요. 근데 이제 촛돌이 지나서 얼마 안 된 애기한테 잠자는 약을 2알을 먹였어요. 먹이고 배낭에다 엮고 메고 이제 군대들 앞에 가니까 군대가 뭐냐고 명태인데 중국 가서 팔아서 네 여관으로 옹기를 사다 줄 거니까 명태라고 이게 제 보면 물렁물렁 하니까 명태인 줄 알았는 거예요. 냄새도 나고. 근데 이제 중국을 건넜어요. 2월달에 건넜는데 강이 얼어서 계속 건너갔는데 중국 변방대대가 이렇게 쳤다고 저는 총각 앞에도 서봤어요. 어둠이 막 내려오더라고요. 웃기는 소리지만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거기서 아기를 내세우고 약을 봐서라도 이제 좀 살려달라고 약 아파서 왔네 약 먹고 갈 거라고 내일 아침에 너희 이제 건네 보내줄 거니까 여기로 오라 그래 약속을 하고 거기를 도망쳐서
한 달 동안 제가 길에서 노숙을 하며 왕청이라는 데를 찾아갔어요. 일단 가니까 딸들이 임신매매꾼들이 여기다 팔아가지고 이두루에 도둑질을 해서 다시 입작집에다 팔고 또 여기서 채가지고 왕청이라는 데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3번을 팔려가다니까 한 사람이 돈이 얼마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종닭이 자식을 찾아가니까 제가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지. 또 우리 딸을 싼 집에서는 아가씨인 줄 알고 쌌지. 엄마 같이 동생이 같이 내 딸이나 자식을 데려가지 어떻게 우리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네 돈 있으면 자식을 찾아가던가 아니면 여길 떠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거기서 이러다 죽겠구나. 또 살아야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일단 이 집에서 먹고 살고 나는 아들하고 손녀를 데리고 연기지라는 데로 다시 나왔어요. 조선족들이 많은 데로 나와서 여행을 통해서 두루두루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거기에 정착을 해서 이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딸들이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한국으로 간다 기벌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국을 떠나봐라.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더 못 산다니까 가면 내가 갈 것이다 보냈는데 딸들이 오다가 잡혔어요. 잡혀서 이제 북한에 나가서 간이가 떠난 조직이 17명이었거든요. 이제 정확히 총살을 했어요. 그 간이를. 그래서 총살을 했다는 소식은 우리 마을에 같이 살던 그 동포 마을의 주민이 유몰동에 새 집이 살아요. 남편 직장에 있던 그 당사자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누이 동생을 통해서 나한테 기별이 온 거예요. 예, 예, 총살 정확히 6월 5일 날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돈 있을 수 없잖아요. 빨리 떠나야만 또 이제 자식이 나한테 맡겨놓고 가고 다 얘라도 살려야 되고 아들에도 살려야 되니까 이제 정말로 많이 노력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또 다른 브로커 통해서 영국에 왔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면서 정작에 오면서 듣고 보니까 이제 나와 같은 사정이 한두 가지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저도 중국에 있는 가정에 2번을 강제북송당해서 정말 죽기만 먹고 살아서 또 왔다가 또 다시 다 살아오고 지금은 이거 말로 할 수 있네요. 옛날에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이제 내가 죽으면 안 되고 내가 죽으면 또 이게 새 생명이 둘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렇게 북한 사람들 탈북을 하다가 사막을 걷다가 자기 어분 자식이 죽으면 그 사막에다 묻고 떠나야 되잖아요. 죽은 남편이 죽으면 또 그 사막 땅에다 묻어야 되고 메콩강 건너다 그 강물에 빠지면 할 수 없잖아요. 다 이런 가정을 거쳐서 온 사람들이지 그냥 곱게 정말로 여행 오듯이 온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냉정하고 너무 차기 때문에 또 이 아픈 마음을 들춰내므로 해서 상대방들이 나를 너무 낮춰보지 않을까. 또 아니면 못 사는 나라에서 온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배우지 못해서 유식한 말을 할 줄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옵줌을 받는 것 같아서 이제 모자란 사람이 더 강한 체 하잖아요. 지금 이런 데서. 그래서 자꾸 말을 치고 말소리도 좀 더 이렇게 강하게 하면 네가 나를 좀 이렇게 어렵게 보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 많아요. 그렇지만 집에 들어가서 낮에 강하게 말하고 밤에 누우면 눈물이 그렇게 하염없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살아서 여기까지 올 때는 이렇게 하고 왔는데 와서 결혼하면 이렇게 하고 보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눈을 뜨면 또 아침에 살아야지.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강인함이 이런 데로부터 나왔고 또 이렇게도 정말 이런 누구도 이게 얘기를 들으면 무슨 소설책을 읽는가 무슨 그림인가 이렇게 느끼지만 이게 몸으로 매를 맞아가면서 또 이렇게 그 경험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무슨 다른 일이 그보다 더 험한 일이 있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일이 닥쳐온다면 그게 아무 일도 아니에요. 제 마음이나 우리 탈북자들의 마음에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 불러줘서 저 이제 3일 동안 이제 이거를 많이 연구하면서 이렇게 잊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빨리 잊어야 돼요. 이 자식들이 총살당했다는 이 사실을. 잊으려고 많이 노력하다 좀 거의 잊혀지는데 또 이걸 들춰내니까 막 아프더라고요. 너무 몸도 아프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정말 진정제를 많이 먹었고 화누려고 했는데 이 지금은
너무 잘 커가지고 여기 와서 ABCD를 처음 배운 거잖아요. 그래도 잘 커가지고 이제 자기 할 말을 다 하더라고요. 난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럴 때면 내가 막 이렇게 내 이제 너무 잘했지 않았을까 이래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안정을 하고 이러고 보면 이 좋은 사회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 풍족한 사회에서 우리가 여성들이 남성을 제쳐놓고 여성들끼리라도 이거 못해낼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마음을 열고 조금씩 더 따뜻하게 정말 찬 손이나 따뜻한 손으로 마주선다면 뭐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성들이 평화 통일을 가속화시키는 데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자면 서로의 마음을 열고 가슴 뜨거운 가슴을 마주대면서 이제 따뜻했으면 좋겠고 포옹을 많이 하면서 이 남녀간의 결혼을 이게 자꾸만 남조선 사람, 북조선 사람 하지 말고 이제 이런 뭐 모임을 통해서라도 서로 이렇게 알아주고 알아가면서 정말 평화 통일하는 게 우리 한쪽 짐을 지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느라면 통일이 안 될까 싶습니다. 이상. 아픈 기억을 되새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저도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그 탈북민 한 분하고 5년 동안 책을 쓰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들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그 남북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성 교육 전문가로서 로라 소목이라는 분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ra, you must have taken in an incredible amount of information, and I don't know that you had time to digest it all because it is so much to take in a couple of minutes. But I'm really curious about your first reactions. And also because you see this from the outside, so for you it must be completely new. And as an expert on women issues, I'm wondering what sort of insights you would like to share with us today. Because there are certainly some things that we don't realize that exist out there today. And I thought this would be a good platform for you to share them with us. Thank you, Anju. So first of all, I just need to show my respect to Mirandy and Lisa Park for sharing. And I think one thing I need to say that was on my mind all the time is vulnerability is a strength. So I think sometimes you think that you're putting yourself in a vulnerable position show your weaknesses, but I think it's the contrary. So having them sharing and opening their hearts it's a sign of strength. And I mean, they mentioned lots of things that are unique, of course, to their experiences, but also I think quite universal. So when Lisa Park was talking about, and when she was in the army and she was to be on the front row, she didn't realize that they were being used, or when Mirali said that she didn't realize there was something wrong happening in this very power imbalanc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that she couldn't even get a divorce. I think it's interesting because sometimes violence and this power imbalance between men and women is so normalized in different cultures that you don't even realize that's something wrong. That's really part of life. And I think it's important to say that doesn't happen only in North Korea or even South Korea. It happens everywhere. So I think they are unique experiences, but as I said in my introduction, they are very universal as well. And it happens everywhere in different cultures, in different faiths, in different social classes, in different levels of education.
And I think the first thing is important is to be aware that this is violence, and to understand that you're entitled not to be in that situation. And I think that's why the work I do, the foundation where I work exists, and many other organizations. So across the globe, there are lots of foundations, charities, women's rights organizations that are there exactly for that, to raise awareness of the issue, to help not only women, but the community as a whole understand when there's violence and what is violence, and also to show that they are entitled to get support. And so I think raising awareness of the issue is really important, and provide support, and of course advocate for change, which can be very difficult because a lot of those problems are very part of culture, social norms, gender norms, and it's not necessarily easy to change. But I think one of the things I've learned through my work is that, specifically I'm talking about domestic violence here, is preventable. It's a long process to change because you need to change social norms, to accept that as part of life. And so I think that's the first thing, is to really understand the context, and to understand that sometimes a solution that works in one place won't work in a different place. So you really, if you want to work, to give meaningful support, you need to understand the context, you need to understand the norms that are happening in that specific culture, and also who are all the different people involved in that situation. And so I think for me, the first thing I would say is a lot of those things that you shared are maybe lived in different ways by different women in different cultures, but there is something which is universal there. And you mentioned about forced marriage, trafficking, and I will talk probably a little bit more about it later, how also an insecure migrant status make women much more vulnerable to violence, not only trafficking and forced marriage, these are very strong examples, but also domestic violence. So, but I think it's important to, first of all, understand that it is an issue. And I think from both your testimonies, even if you didn't understand at the time the problem was happening, with time and perspective, you understood that there were issues. And the newer generations also had probably more awareness. So I think that's a very good sign that more and more women are more aware that they are not things that are part of life. They shouldn't be part of life. So I'll pause here. Thank you very much. It must not be easy to sit here among Koreans and feel comfortable, but you really did a good job. Thank you, Laura. 제가 요약을 잠깐 해드리면, 그 여성 이슈는 탈북민,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안건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모든 나라, 모든 사회 계층, 모든 교육 수준의 여성에 해당된다고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성이라면 모두 겪는 그 경험들, 어려움들, 새로운 나라 정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경험들인데요. 이번에는 우리 민주평통 이미선 위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Well, moving on, I'd like to ask a question to 이미선. 조금만 적게 해주시면 돼요. 볼륨을요. 네. 한국에서 오랫동안 아나운서 생활을 해오셨고, 조금만 작게 해주세요. 볼륨을요. 소리를 조금 작게 해주시고.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윈블던에서 윈블던 스쿨 오브 잉글리시라는 학교에서 대표로 계시면서 민주평통 20기 탈북민 교류분과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왜 탈북민 교류 분과를 선택하셨을까요? 네. 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왜 제가 탈북민 교류분과를 선택을 했냐고 물으신다면, 네, 제가 북한이나 또 북한 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했었고 또 얼마나 알았는지 직접 경험한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7, 80년대에 제가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받았던 교육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방공법이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그 시절에 학창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라면 방공에 대한 포스터 그리기, 그리고 또 글짓기, 웅변대회, 또 표어짓기 안 해본 분들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많이 들어보셨죠? 또 북괴는 노린다, 우리의 빈틈을. 때려잡자 공산당, 신고하자 고정가정. 네, 이렇게 넓게는 공산주의, 또 좁게는 북한의 사상을 넘어 모든 북한 주민들까지 북한 괴뢰라는 단어로 북한과 북한인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시킬 때였습니다. 그리고 1987년 김만철 씨가 가족 11명을 이끌고 조그만 그 고깃배에 의지해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고 싶다라는 말과 함께 일본 대만에 거쳐 망명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가족 단위의 망명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아이들 그리고 처남까지 모두 같이 온 그 가족은 너무나 평범한 우리네 가족과 하나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었던 긴 세월 주입식 교육에 의한 북한인들은 뭔가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는 생각이 무너진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세월이 20년이 흘러서 2008년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영어학원에 북한 출신 몇 분이 학생으로 등록하셨습니다. 그때가 제가 처음 탈북민을 마주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분들의 속내를 아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한 분은 북한에서 아주 일찍 젊을 때 어렸을 때 탈출하셔서 중국에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고생을 하시다가 제3국을 통해서 영국에 정착을 하셨고, 또 다른 한 분은 북한에 얼마 안 되는 김일성 대학 엘리트 출신으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얼결에 두만강을 건너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영국에 오신 케이스였습니다. 먼저 분은 언제든지 일할 준비가 되어 것과는 달리 두 번째 분은 일하러 가실 때도 제가 뵀을 때는 이삿짐을 나르러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양복을 입고 선글라스도 끼고 일하러 가는 아주 멋쟁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의 아이 초대를 받아갔었어요. 제가 그 멋쟁이 남편이 다니는 영어학원 원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와이프가 제가 가정 방문한 선생님이라도 되는 양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대접을 해주던 그 기억을 저는 지금도 아주 황송한 그런 기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문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후로 탈북민이 눈에 띄게 증가해서 이제는 어느 한국 식당이나 또 한국 슈퍼에서도 늘 볼 수 있는 이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자주 가는 한식당에서 일하시는 북한 출신 분들과는 언제나 반갑고 살가운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성공적으로 접촉하기 위해서는 대등한 관계로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하고 협력적이어야 한다는데, 영국에서의 남북한인 관계는 일자리를 주는 관계와 일자리가 필요한 관계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관계가 머지않아 바뀔 수도 있고 또 지속된다 하더라도 결코 대등하지 않은 관계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영국에서 남북한 여러분들의 화합과 공존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는 노인회입니다. 지난 10월 초 킹스턴 로즈 시어터에서 있었던 코리안 아트 페스티벌에서 한인 노인회의 남북한 어르신들이 보여준 한국 전통 춤사위는 아주 바람직한 남북 화합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예가 아주 특별하다고 취급될 만큼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은 정확한 선을 긋고 있다든가 또 물과 기름과의 관계라는 표현을 자주 쓰곤 합니다. 물론 좀 그 표현이 과장됐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선긋기나 물과 기름 같은 그런 관계가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한국 분단 76년째입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해도 2.5세대를 다른 이념, 다른 교육, 그리고 또 다른 문화에서 살아오면서 서로 다른 것은 당연한 거 아닐까요? 어쩌다가 남한에서 또 어쩌다 북한에서 살면서 벌어진 76년의 간극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탈북민족 한 분의 인터뷰에서 남북한인 한인사회가 포용하고 포용받는 게 아니고 협력하고 공유해서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읽었는데 저는 그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가 같은 조상에게서 태어나 같은 역사와 언어 문화를 공유하는 같은 민족인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남북한인 모두가 마음을 열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한 정부 차원에서나 민간단체에서 또는 개인적으로라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한인 모두가 열심히 같이 한다면 우리의 76년 간극은 생각보다 빨리 메꿔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교류의 장, 화합의 장을 만드는 데 있어 여성의 역할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아프리카 퍼스트 레이디, 아프리카의 제키 케네디, 또 80살의 넬슨 만델라와의 결혼으로 더욱 유명해진 그라시아 마셀 여사는 왜 여성들이 갈등 해결에 뛰어난가에 대한 질문에 여성은 남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긴장된 상황을 잘 풀어내고 사람에 관심이 많고 남을 보호하는 능력이 있으며 우리는 모두 어떤 한 여성의 아이다라는 답을 했답니다. 저는 그녀의 마지막 대답인 우리는 모두 어떤 한 여성의 아이라는 말이 여성이 왜 위대한지를 한 문장으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한 여성들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북민 교류 분과를 통해서 리틀 평양 유몰동 또 통일촌 유몰동을 통일국가 대한민국으로 남북한인 모두가 같이 협력해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탈북민 교류 분과를 선택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선택하셨고요. 한 문장으로 우리는 모두 한 여성의 아이다. 그라샤 마샬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부인이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요. 또 질의응답도 들어오고 있고 해서 신문경 박사님한테 질문하겠는데요. 시간상 준비해 오신 거 한 반절만 죄송합니다. 네, 너무 많이 하셨는데 네 죄송합니다. 반으로 좀 해주세요. 네, 되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빨리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북한의 언어를 조사하기 위해서 북한 출신 분을 70분 정도 이제 인터뷰하며 느낀 것은 처음에 저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충격이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북한과 남한이 정말 많이 다르고 우리가 만나지 못한 많은 시간들이 정말 긴 시간이었구나.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교류도 하지 않는 국가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가까이 두고도요. 북한은 언어는 혁명의 수단이라고 이런 북한 정부의 이념처럼 언어가 이렇게 강력한 통치의 수단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일가의 통치를 세습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세뇌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 가공되고 만들어진 그런 언어들이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랐던 것이 북한 출신들이 인터뷰하면서 자동적으로 세뇌된 지도자에 대한 찬양 그냥 자동으로 그냥 나오시는데요. 한 분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거침없이 쏟아져 나올 때 제 생각에 조지 오웰의 1984년 그 소설에서 나오는 통치자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언어를 가공하고 심지어는 반란이나 이런 단어들조차도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정말 실제 가능하구나. 사람들이 이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믿고 따르게 할 수가 있구나. 정말 전혀 의심이 없어요. 북한 분들은. 이 사회를 나오기 전까지는 그 가짜로 운다고 하는데 그게 가짜로 우는 게 아니에요. 김일성이 죽었을 때. 진심입니다. 그거는. 예. 76년의 오랜 시간의 장벽, 만나지 못하고 서로가 어떻게 샀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아갔던 남북 출신 사람들이 영국이라는 새로운 국가에서 이민자라는 그런 새로운 위치에서 친목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많은 일적인 관계로서 서로 만나게 되고 있습니다. 유물동에서는. 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손님이나 일하시는 분, 주인, 종업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계, 세입자와 주인부터 시작해서 학부형과 여러 가지 관계들이 정말 많은데 그럴 때마다 오해와 갈등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는 남한 출신이 볼 때 북한 출신이 아까 말해주신 것처럼 그 말투가 좀 더 직선적이고 굉장히 거칠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받아온 사상 교육이나 그 다음에 정확하고 강하고 전투적으로 말해야 되는 그 어법,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바로 전달해야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 잘 교류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적인 순간에 갑자기 이런 말투가 확 나와버리면 남한 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정말 몰상식하다. 상식이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완전히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벽이 생겨요. 거리감이 생겨요. 근데 이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말투로 대한 오해,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지금 아까 그 생존을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아왔다는 그것들, 그리고 그들의 국가의 그 살아온 교육과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한번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남한 분들이 평화를 가속시킬 수 있는데 하나의 일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북한 출신 분들이 보는 남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궁금하죠? 예,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그리고 발전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 어떤 곳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닮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닮고 싶은 동경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말투도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여성적이고 부드럽고 절대 앞에서 직선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상냥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속 깊은 생각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반해서 뒤에 가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뒷담화라고 하는 이렇게 앞에다 대고 너네 왜 그래? 북한 사람들은 차라리 그런데 우리는 뒤에 가서 쟤네 좀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앞에서는 설령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냉정하게 다음날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돌아서 버립니다. 여기 계신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같이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북한이 어떤 면에서는 북한 분이 생각할 때 우리가 선진국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왔고 남한은 선진국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데서 태어났었으면 우리도 이렇게까지 자격지심이 생기지 않을 텐데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지내온 그런 세월들, 아픔과 상처들이 마음속에 그냥 트라우마로 자리 잡아서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꺼내고 그 다음에 남한 분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보일 기회조차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만 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간단하게 좋은 예도 보여드리겠는데 근데 남한과 북한 여성들이 어려운 일을 함께 겪을 때는 아주 하나가 돼서 아주 예를 들면 집안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아까 일어났던 제가 인터뷰했던 한 가정도 그러니까 남편의 폭력이 있었는데 그거를 남한 언니한테 이제 얘기하게 되면서 다음에 한번 이 자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포럼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지키고
예, 그러면서 뭐 경찰을 부르고 뭐 이런 과정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남한 분들이 더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그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서 지금 이혼을 하고 아이들을 잘 지키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아주 잘 이렇게 지내는 그런 좋은 예도 어려운 일이 하나로 단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생겼습니다. 예, 우리는 남북한 너무 오랫동안 헤어지고 만나지 못한 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 그리고 어머니라는 공통점은 영국이라는 새로운 사회에서 이민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접할 수 있는 어려운 일들을 남부 출신이라는 장벽을 넘어 슬기롭게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저희 북한 출신 2패널과 남한 출신 여성 3분이 너무 자주 만났어요. 너무 열심히 하려고. 그런데 만나면서 우리가 솔직한 모습을 보이고 이야기들을 매일 나누면서 탈북하는 과정에서 이미란 선생님께서 2딸을 잃으신 그 스토리에 우리 정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여성으로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기서 일부만 소개했지만 그 스토리가 너무 대단하셔서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랜 시간 교류도 못하고 서로 증오하는 교육을 받고 이런 오랜 시간 동안에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현실이. 우리가 서로의 마음의 상태를 알리고 좀 더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여성이라는 공통점을 찾아가는 일이 우리가 미래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하나의 시작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에서 살아가면서 남한과 북한 여성들이 서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임이나 그다음에 교육이나 뭐 이런 정보들, 좋은 정보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기회나 그런 모임들이라도 정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뭐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우리 한반도의 민간인으로서 평화를 공존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와 동기가 될 수 있는 영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한 분들은 말을 거칠게 한다. 여기서 나오는 그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자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이제 세션이 끝나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로라 손목이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Laura, you've heard now stories from South Korean women and North Korean women. Is there anything that comes to your mind as to what is it that these two group of people could do together going forward? This group of women could do together going forward to feel closer to each other. Well, as I said, I'm not very familiar with North and South Korean women, but I mean, as I said, I am on the board of another migrant community organization, and I have knowledge of many different ones that could, I think, quite easily, by feeling the willpower here, to do something similar in the UK. So there are organizations like the Latin American Women's Rights Service and others for other groups, for Black women, from Asian women, Middle Eastern women. And they are organizations that are here to provide support, mostly to migrant women, and on many of these elements that we discussed here. So from language. So I think one thing that Mo Kim-Shin said that resonates a lot with the work we do is not speaking the language makes people, and in this case, women, more vulnerable to even to violence, right? Because they can't have a good job, or they don't understand how to get access to support. So I think organizations like these that support different communities in the country, where you have people who understand the culture, who understand the language, who can help
to raise awareness about issues being domestic violence, or even supporting women to have access to benefits if they're entitled. Just understanding how to navigate the system. It's really important to teach English if that's a need. So I think there are lots of things that can be done. I think, and it's interesting not seeing the two nationalities as completely different people, but we are all the same and have the same, go to similar issues. And I think just wanted to shed light on one element related to migrant women in general, and talking more specific about women that are in insecure immigration status. This put women in a more vulnerable place. And these insecurities used as a tool of control by perpetrators of violence. And then women feeling fear to even reporting because they are afraid of being deported. So they fear the abuser, but they fear seeking for help. And there are lots of studies done with different migrant groups showing that more than 90% of women in one study that suffered abuse, they were threatened by the perpetrators that they will be reported to the Home Office if they will go to the police. So one of the things that we are doing, the Latin American Women's Rights with another 50 organizations, we created a campaign called Step Up Migrant Women campaign, which is advocating with the government in the UK to create a separation between police records and Home Office records. So women feel safe to report to the police without being feared to being reported to the Home Office. So this is being, it's work in progress. Things are getting better and better. And but that's what I mean here is that there's a lot of knowledge of work being done by other communities that could be done for South and North Korean women. And I'm happy to share more of how we do, what kind of service we provide, etc. Because from the sample here, I think there is the will to work. And I think there are lots of ways to do it.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Laura.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 청취자분들께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평화 통일을 원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통일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작년에도 이런 결론이 내려졌지만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화합을 향한 깊은 열망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오늘 이 토론이 보여주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다른 여성들의 개선을 위하여 그리고 평화를 위하여 폭력과 희생을 극복하는 우리 여성들 정말 존경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남북 여성들이 한국의 평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답을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 공통으로 느끼는 이 고통 자체가 여성들을 뭉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네요. 이 차원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더 고민하면서 앞으로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나만 빼고 그냥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부모의 딸로서, 아이들 기르는 엄마로서, 남편의 아내로서 강한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여성이 우리를 더 빨리 가까워질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사회문화적 엔진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작가 자이납 살비가 말씀하신 얘기 중에 리더십은 여성들이 침묵을 깨고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말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나오신 이미란 박미서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들의 귀한 경험담을 들려준 것만으로도 대단한 여성 리더가 되신 겁니다. 이 방송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저분들 그 엄청난 어려움을 이겨내셨는데
나도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심어 주셨다면 오늘 이 포럼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로서 저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내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이것이 제가 인간으로서 성장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이유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참가자들, 또 온라인으로 경청하시는 분들, 두 탈북민 여성들의 경험담을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달라진 본인의 모습 발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토론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짧게 갖도록 하겠는데요. 온라인으로 지금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미국 워싱턴 협의회 이청영님의 질문인데요. 탈북민들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남북 통일에 대한 갈망이 실제로 얼마나 큰지 알고자 질문드립니다. 두 분 중에 대답해 주시겠어요? 질문이 탈북민들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남북 통일에 대한 갈망이 실제로 얼마나 큰지 알고자 질문드립니다. 탈북민들이요? 네, 통일에 대한 갈망. 평화 통일에 대한 갈망. 남분들 못지않게 엄청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부모님들이 아직 다 북에 계시거든요.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고 거기는 편지조차 보낼 수도 없고 전화통화도 요즘 시대에 다 영상통화를 하고 편지도 보내고 편지는 안 하지만 메신저를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정말 그래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탈북민들이 조국 통일을 갈구하는 마음은 진짜 누구보다도 약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다음 주에 여기 우리 시청자들 중에는 질문 없으신가요? 여기도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온라인으로 뜬 질문 또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민주평통 아프리카 협의회 정희경 님이 질문하셨는데요. 현재 한류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북한에서도 한류를 접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접할 수 있는지, 뭐 K-pop, 한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탈북을 할 시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저희도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북한에 많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 비디오나 이런 것이 칩이나 막 이런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중국을 경유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한국에서 무슨 신곡이 나왔다면 북한도 다음날에 바로 받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지금은 그게 활발해 돼 있다고 합니다. USB로 바로 예, 저희 때는 그런 걸 상상도 못했죠. 지금은 아주 그냥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네네네. 네. 여기 마이크 갖다 주시겠어요? 그냥 크게 말씀드리면 들리시지 않는데. 네, 글쎄요. 네, 제가 되도록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참 잘 들었고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에 탈북 여성들이 강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벽을 쌓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신문경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조금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형식의 모임이나 정기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탈북 여성분들을 정서적으로 해치지 않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잠깐 약간의 제안이라도 해주신다면 저희가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질문 너무 감사한데요. 이제
그 이런 모임을 통해서 뭐 이렇게 만나면 좀 이 격식도 있고 네. 시간 제한도 있고 좀 이게 좀 오만 이런 걸 느끼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떠나서 이제 그 탈북자들하고 이제처럼 이렇게 그 상담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오늘 자원봉사 차원에서 우리 남북교회를 위해서 이제 또 여성들이 단합을 위해서 이런 내가 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마음으로 가서 이제 탈북 한 사람들이 경로와 그 고통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야기 모임식으로 내가 내한테 전달하는 식으로 같이 호응해주면 이게 많은 이야기들을 부드럽게 나올 것 같아요. 나는 그런 마음이 모임 같은 이야기 모임처럼 그런 모임을 자주 가지느라면 남한 분들도 이렇게 우리들의 얘기를 많이 들을 것이고 우리도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할 것 같고 오만 자리가 아니니까 그냥 프로로 가는 얘기 장소처럼 그러느라면 더 많이 전달되고 더 이렇게 좋게 느끼지 않을까 시간 제한이 없이 그런 봉사 자리가 있다면 저도 한번 갈 겁니다. 있었시다 할 거고요. 왜냐하면 알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또 빨리 가까워져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입장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한 분들도 우리가 너희를 처음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오해하기 쉽더라. 이런 거는 왜 그러니? 뭐 이런 거를 서로가 소통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서로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이런 소통이 기회가 많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격식과 틀에 갇히지 않고 가볍게 티나 마시면서 같이 그냥 동네 아줌마들 이야기하듯이 그런 자리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민주평통 여성분들 앞으로 할 일 많으시네요. 그럼 지금 진행 한 15분이 늦어졌는데요. 제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때 저기 마치려고 죄송합니다. 좀 늦어져서 마지막으로 이제 영국협의회의 장도순 회장님이 총평을 해주시고 폐회를 선언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회장님. 네. 총평이라는 단어가 좀 힘드네요. 사실 제가 그 스마트폰에 뭘 좀 멋있는 얘기를 하려고 잔뜩 해왔는데 지금 듣다가 그거를 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지금 들으면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옛날에 여기 23년 전에 왔는데 그 전에 외국을 다니거나 이래서 외국인을 만나면 참 듣기 싫었던 질문이 그냥 좀 Where are you from? 이래가지고 내가 코리아 이러면 꼭 묻는 게 사우스와 노스게 그래서 내가 뭐 당연히 definitely 사우스다. 노스 나오기 어렵다. 심지어 나도 노스 코리안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되게 세월이 지나서 오늘 이렇게 진짜 만나뵙고 얘기하는 시기가 왔고 인터넷으로 탈북 동포분들 스토리 많이 봤죠. 근데 이게 직접 듣는 거하고 또 틀리네요. 아까 저도 울컥했던 게 또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개성분이세요. 이제 내려오셨는데 그 당시 이제 개성이 그 전쟁 후에도 수복될 줄 알고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만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고모, 삼촌을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그 저희 아버님은 고향이 많이 보여요. 저기 휴전소문체에 가면. 근데 3년 전인가 4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우리 KBS에서 이산가족 만나자는 그 프로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한테 왜 안 나가시냐고 그러는데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왜 지금 오늘 우리 이미란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는 그 가족들이 월남 가족들이니까 아마 굉장히 힘들든지 아니면 목숨을 잃었든지 라는 생각을 했든지 아니면 나중에 월남 가족이기 때문에 간첩으로 뽑혀서 올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셨어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아까 이렇게 오버래핑이 좀 됐어요, 제가. 근데 오늘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으로 보는 거고 이게 확실히 그 내용이 더 처절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직접 만나서 얘기 듣는 거 확실히 또 틀리네요. 그래서 느껴진 게 뭐냐?
직접 만나는 건 더 기회가 늘려야 되는 게 확실하구나 느꼈고요. 우리 평통이 있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통일 후에 우리가 한 70년을 나눠져 살았으니까 통일 후에 우리가 만나서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를 한번 모색해 보는데 외국의 탈북민이 가장 많은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도 마이너리티예요. 마이그런츠고 우리야 마이너리티죠. 그래서 그 한국에서 우리 탈북 동포 분들께서 느꼈던 그 괴리감보다는 우리가 줄인 상태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소통 방법을 우리가 좀 모색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고, 우리 지금 여성 의원이 50%가 넘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편히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만드는 뭐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했고, 참 오래간만에 듣는 얘기인데, 일단 여기 지금 제니퍼 크롬튼이 이렇게 좋은 장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데, 조금 더 이런 얘기들은 뭐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게 조금 더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물론이죠 하고 만나고, 장소도 여기는 뭐 굉장히 좋아서 뭐 우리 행사하기 좋았지만 좀 더 편한데 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여성분들이니까 뭐 술 별로 안 드실 거라고 보지만 그래서 저기 진짜 오랜만에 들은 얘기예요. 역시 북한도 우리 어렸을 때 봤듯이 그 남자들이 밥상을 잘 뒤집나 봐요. 남자분들은 밥상을 또 뒤집을 수 있을까 보지 말고 여자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도 우리 평통에서 만들어 볼게요. 아마 우리 탈북자 분과에서 2년 전에 했던 설날 행사를 아마 구상하실 거예요. 그때 그 프로그램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만드는 거에 여러분들 초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만들어서 같이 한번 소통해 보자. 오늘 여러 가지로 수고도 많이 하셨고, 대사관, 대사님, 봉사님, 그리고 이 준비하신 분들, 우리 패널로 오신 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이거 준비하신 우리 최부회장님이나 신문경 국가장님 등등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행사는 이렇게 막을 내리고요. 옆에 커피하고 티 그리고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